자, 비타민C 뜨거운 물로 먹으면,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죽는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죠? AI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열과 빛, 산소에 약한 것이 사실이다. 100도씨 끓는 물에 넣으면 파괴가 많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따뜻한 물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는 순식간에 다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절반 정도는 파괴된다고 보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따뜻하게 드시는 비타민C를 따뜻하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100% 파괴될까 봐 걱정해서 안 드시는 것보다는 50%라도 파괴 안 된 것을 섭취하는 것이 100배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타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놓고 1시간 뒤에 마시면 그땐 정말 많이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 5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타 1000 이런 거. 제가 그 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곳에 1000mg 들어있는 액상의 비타민C 용액, 이게 1000mg 들어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액상인데 왜 산화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건데, 아마도 그 만들 때 훨씬 더 많이 넣고 일부가 좀 파괴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서 약간의 뭐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만은 그런 파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근데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먹는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음식을 특히 그 채소류를 끓여서 맨날 먹게 되면 비타민C가 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각해지죠. 그래서 뜨겁게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뭐 미지근한 물에는 뭐 30도, 40도 이 정도는 뭐 타도 다 또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지, 뜨거운 물에 탔다가 또 한참 놔뒀다가 그런 거는 좀 좋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타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거 좀 피하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녹이는 거 좀 피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소류도 되도록이면 이제 삶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이 사실상 더 여러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특히 채소류 여러분들 물에다가 데치고 이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빠져나와 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몸에 칼륨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소류는 되도록이면 좀 생으로 드시는 게 칼륨 공급을 하는데도 더 좋고요. 칼륨 여러분들 그거 뭐 먹어야 되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소금 여러분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소금이 아닙니다. 나트륨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소금으로 거의 5,800g 정도 되거든요. 그냥 6g 이렇게 잡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0g에서 한 12g 정도 드시고 계십니다. 평균. 예, 근데 그 절반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나트륨 2000mg, 절반에 대한 먹는 양은 사실 여러분들 나트륨 한 4000mg 이상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소금은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칼륨은 소금보다 더 많은 권장량입니다. 3500mg이죠. 그런데 따로 뭘 먹고 있냐, 소금처럼. 그렇지 않다. 어디 들어있느냐? 채소류, 과일류, 바나나 이런 데 들어있는데, 제가 바나나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봤는데요.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양이 한 32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을 3500mg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나나 10개를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칼륨을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몸속에서 매일매일 칼륨이 세포 속에서 바깥으로 빠져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칼륨 섭취량 지금 당장 늘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노화 속도 그대로 쭉 갑니다. 하지만 칼륨을 잘 보충을 하면 노화 속도가 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 칼륨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다. 들어있는 음식일지라도 물에 삶고 해가지고 다 녹여내 버리고 있다. 이래서 칼륨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아무도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장량은 나트륨보다 2배 정도나 더 많은 3,500mg이나 필요한데 실제 섭취량은 아마 그거의 2배 정도는 먹어야 겨우 공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먹지 마라, 칼륨 먹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문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생기고 있는 거라서요. 이 채소, 바나나, 또 뭐 일종의 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륨을 공급을 하되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나나 10개 정도 먹는 양을 먹어야 겨우 하루 권장량, 겨우 권장량 수준으로 칼륨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로도 공급을 해야 칼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 소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칼륨 소금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깻잎 하나에 4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깻잎 100g에 한 장이 아니라 깻잎 100g에 4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그걸 3,500mg 먹으려면 10배 정도 늘어봐야 300이잖아요. 100배 늘려서 먹어야 된다. 3kg 먹어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마그네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각종 미네랄이 지금 여러분 몸에서 부족한 상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타민C도 열심히 드셔야 되지만은 미네랄도 들어가야 비타민C가 만든 전자를 이 미네랄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비타민U, 미네랄U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선 비타민C라도 열심히 드셔 보셔라.